최근 이탈리아 남부 해안에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생태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푸른 꽃게가 지중해에 유입된 이후 급속히 번식하면서 해산물 양식 어패류를 무차별적으로 섭취해 생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하루 12톤씩 꽃게를 포획하는 특별 대응팀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대된 가운데 한국에서는 이 상황을 달갑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비앙카예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식품회사에서 상품 기획자로 일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사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도 잘하고 있었고, 멋진 아파트도 있었고, 사랑하는 남편 알렉산더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예쁜 아기도 태어났죠. 제 인생은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아기가 태어난 후 제가 너무 아프기 시작했어요. 피부가 레몬처럼 노랗게 변해 있었고 의사들은 혈당이 너무 높다고 했어요. 항상 피곤했죠. 계단을 오르거나 아기를 안는 것 같은 간단한 일도 숨이 차게 만드는 힘든 일이 되어버렸어요. 병원 방문이 제일 힘들었어요. 불편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었죠. 형광등 불빛은 눈을 아프게 하고 있었고요. 잡지들은 오래되고 지루했어요. 의사들은 저를 제대로 볼 시간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제 차트를 슬쩍 보고는 2주 후에 다시 오세요라고 중얼거리며 다음 환자에게 서둘러 가고 있었죠. 근데 저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넓고 울림이 많은 진료실에서 제 목소리는 작게 들리고 있었죠.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려요 라고 의사들은 대답하곤 했어요. 이미 반쯤 문 밖으로 나가 있을 때였죠. 집에서는 알렉산더가 도우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는 직업상 문제를 해결하는 금융 전문가였지만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었어요. 밤에는 컴퓨터의 푸른 불빛 속에 앉아서 의사들이 주지 못하는 답을 찾고 있었어요. 제 노란 피부 때문에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엄마들은 아이들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었죠. 마치 제가 가진 게 전염될지도 모른다는 듯이요.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어요. 세상은 점점 작아져서 결국 우리 아파트와 병원, 그리고 그 사이에 무거운 침묵만 남게 되었어요. 한편 이탈리아 남부 해안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온 파란 개들이 우리 바다에 나타났어요. 이 개들은 이탈리아에 속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큰 배의 물탱크를 타고 대양을 건너왔어요. 이제 이 개들은 현지의 모든 조개류를 먹고 어부들의 그물을 망치고 있었죠. TV 뉴스에서는 화가 난 어부들이 큰 집게발을 가진 이 밝은 파란색 생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정부는 매일 수톤의 개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항상 더 많은 개들이 있었어요. 어느 저녁 알렉산더가 저를 그의 컴퓨터로 불렀어요. 이것 좀 봐 라고 그가 화면의 기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에는 새 엄마들을 위한 특별한 의료센터가 있대. 현대의학과 전통 약초와 치료법을 결합한 곳이야. 너랑 비슷한 문제를 가진 여성들이 거기서 나아졌대. 내가 싫어하게 된 분비는 병원 대기실과는 전혀 다른 깨끗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정원과 웃는 간호사들이 있는 곳의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지구 반대편이네 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맞아, 알렉산더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의사들이 도울 수 없을 때 그곳에서 널 도울 수 있다면 어떨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렇게 먼 곳으로 여행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자고 있는 아기와 걱정하는 남편을 보니 뭔가 다른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상사에게 전화해서 한 달간의 무급 휴가를 요청했어요. 전화를 걸 때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나아져야 해요 라고 설명했어요. 가족을 위해서요. 일주일 후 우리는 한국으로 가는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무서웠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씨도 느끼고 있었죠. 때로는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모든 익숙한 것들을 뒤로 하고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탈리아 바다를 침략한 파란 개들이 어떻게 내 이야기와 연결될지 몰랐어요.
때로는 재앙처럼 보이는 일들이 실제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런 깨달음은 나중에 올 거예요. 먼저 나는 이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했어요. 마치 그 개들이 했던 것처럼 대양을 건너 새로운 시작을 찾아서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16시간 동안 공중에 있다가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몸은 피곤함으로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고 피부는 여전히 그 끔찍한 노란색을 띠고 있었어요. 알렉산더는 한 팔로는 자고 있는 아기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제 손을 잡으며 인천공항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공항은 저를 바로 놀라게 했어요.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이탈리아의 붐비고 시끄러운 공항과는 전혀 달랐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초록 잎의 식물들이 공간을 밝게 해주고 있었어요.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들이 여행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었죠. 아프고 피곤했지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깔끔한 제복을 입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완벽한 영어로 말하고 있었죠.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기가 있으시네요. 의료 치료를 받으러 오셨나요?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친절하게 웃으며 우리를 특별한 줄로 안내했어요. 이탈리아 병원에서처럼 몇 시간씩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보이지 않거나 잊혀진 느낌도 없었고요. 그들은 제 체온을 확인하고 눈을 살펴보고 증상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머물 요양센터에 미리 전화했죠.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갈 밴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일이 너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서 집에서 경험했던 그 답답한 느림 이후에는 마치 마법 같았어요. 요양센터는 병원보다는 고급 호텔처럼 보였어요. 제 방에는 부드러운 조명, 편안한 가구, 그리고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어요. 그 정원에는 작은 나무들이 반듯한 줄로 자라고 있었죠. 간호사가 말했어요. 곧 벚꽃이 필 거래요. 새로운 시작의 징조라고요. 간호사들은 조용하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프지 않게 혈당을 체크해 주었고 낯설지만 불쾌하지 않은 향기가 나는 허브차를 가져다 주었어요. 친절한 눈빛을 가진 의사가 저를 철저히 검사하면서 질문하고 실제로 제 대답을 경청하고 있었죠. 간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의사가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리고 췌장도요. 현대의학과 전통 약초를 모두 사용해서 치유를 도울 거예요. 매일 세심한 일과가 이어졌어요. 아침은 부드러운 스트레칭 운동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은 아침 식사였죠. 간을 도울 특별한 약용 성분이 들어간 죽이었어요. 간호사가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그 후에는 의사가 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때로는 혈액 검사나 스캔을 하기도 했어요. 오후에는 침술이나 허브 치료를 받았어요. 바늘은 처음에는 무섭게 보였지만 그다지 아프지는 않았고 치료 후에는 이상하게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천천히 하루하루 피부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에너지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죠. 팔이 떨리지 않고 더 오래 아기를 안을 수 있었어요. 쉬지 않고도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고요. 하지만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 마리아가 아기를 돌보기 위해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시작되었죠. 그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허브약에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죠. 한국 간호사들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아기를 돌보고 싶어 했어요. 이 차는 냄새가 끔찍하네. 그녀는 코를 찡그리며 말하곤 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치료제를 만드는 법을 알고 있는데 저는 논쟁할 에너지가 없었어요. 때로는 그녀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그냥 눈을 감고 자는 척하기도 했어요. 다른 때는 치료가 저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물리치료실에서 저는 사라를 만났어요. 그녀도 아기를 낳은 후에 회복 중인 미국 여성이었어요. 그녀도 당뇨가 있었고 제가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고 있었죠. 여기 오기 전에는 혈당이 들쭉날쭉했어요. 우리가 함께 부드러운 운동을 하는 동안 그녀가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되었어요. 사라는 이 낯선 새로운 곳에서 제 첫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고향, 아기들, 그리고 한국의 의료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어느 날 방에서 쉬면서 태블릿으로 이탈리아 뉴스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파랑개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어부들은 매일 12톤의 파랑개를 잡고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개들은 계속 번식하며 현지 조개류를 먹고 어망을 파괴하고 있었죠. 그때 흥미로운 것을 보았어요. 한국의 어시장이 이탈리아에서 이 파란 개들 중 일부를 구매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개를 즐겨 먹고 심지어 전통약의 일부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여기서는 이 개들을 해충이 아니라 음식으로 보는구나. 집에 있는 파란 침략자들과 비슷한 개가 가득 담긴 한국 시장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이제는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허브차를 마시며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파란 개들이 단지 재앙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들이 어떻게든 유용할 수 있다면? 심지어 저처럼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 아이디어는 그때는 작은 씨앗에 불과했지만 제 몸이 이 이국적인 곳에서 계속 치유되면서 그 씨앗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로 자라날 거였어요. 때로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단순히 당신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는 방식을 바꾸기도 하니까요. 한국 요양센터에서 제 건강은 매일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어요. 피부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있었고 혈당 수치도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피곤해지지 않고 더 멀리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몸이 치유되면서 마음도 더 맑아지고 있었어요. 그 파란 개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모두 그들을 해안을 파괴하는 괴물로 보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개가 귀중한 거였어요. 사람들은 맛있는 요리로 개를 먹고 있었고 의사들은 개의 일부를 약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파란 개들을 다르게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해로운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면요. 몸이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느꼈을 때 알렉산더에게 현지 시장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어요. 소리와 냄새가 바로 저를 강타했어요. 수조에서 튀는 물고기들, 가격을 외치는 상인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향신료와 섞인 바다의 짭짤한 냄새가 코를 자극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 여성이 개를 팔고 있는 노점에 멈췄어요. 그녀의 손은 고객들을 위해 개를 준비하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버려지지 않고 있었죠. 살은 한 용기에 담고 껍데기는 다른 용기에 담고 있었어요. 심지어 내장까지도 소스나 약을 만들기 위해 따로 모아두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개의 모든 부분을 사용하네요. 알렉산더에게 작은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아요. 알렉산더는 관심을 가지고 상인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향에서 우리가 파란 개를 보는 방식과는 정말 다르네요. 제 마음속에서 아이디어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이탈리아를 침략하고 있는 파란 개로 건강 보조제를 만들면 어떨까요? 개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했어요. 한국 전통 의학에서는 간 문제와 혈당 문제, 제가 고통받고 있던 바로 그 문제들의 개 추출물을 사용하고 있었죠. 요양센터로 돌아와서 저는 휴식 시간에 메모를 하고 제품 아이디어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에너지가 있을 때마다 태블릿으로 연구하고 있었죠. 한국 의사들에게 전통 의학에서 개 추출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질문했어요. 한국에서 3주를 보낸 후 이탈리아에 있는 회사에 제 아이디어를 공유할 만큼 충분히 강해졌다고 느꼈어요. 상사와 몇몇 동료들과 화상 통화를 설정했어요.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설레고 있었죠. 화상 통화가 시작되었어요. 5명의 익숙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 저를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노란 피부에 걷기도 겨우 할 정도의 에너지만 남은 채 이탈리아를 떠난 이후로 그들을 보지 못했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 아이디어를 설명했어요. 파란 게 추출물로 만든 새로운 건강 보조제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것은 간 기능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거라고요. 우리가 개 침략을 재앙에서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요. 제가 말하는 동안 그들의 표정이 변하고 있었어요. 몇몇은 혼란스러워 보였고 다른 이들은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동료 루카는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죠. 비앙카, 당신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이해해요. 상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파란 개들을 미워해요.
해안을 따라 어업 사업을 모두 파괴했잖아요. 누가 그것들로 만든 제품을 소비하고 싶어 하겠어요? 루카가 끼어들었어요. 정부는 이 생물들을 제거하는데 수백만 유로를 쓰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아이디어는 통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감이 줄어드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들이 맞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제가 어리석은 건지도 모르죠. 한국에서는 아이디어가 너무 명확해 보였는데 지금 동료들의 의심을 마주하니 제가 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이 생각났어요. 이탈리아 의사들이 도울 수 없어서 절망적이고 아픈 상태였죠. 다른 것들이 효과가 없을 때 다양한 의학적 접근 방식을 결합하는 것이 저를 치유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여러분의 걱정을 이해해요. 저는 더 똑바로 앉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이것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유예요. 지금은 이 개들이 가치 없는 파괴자로 여겨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들은 귀중한 영양소로 가득 차 있어요. 한국에서는 비슷한 개들이 귀중한 자원으로 취급되고 있어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파란개 추출물에는 간 건강을 지원하고 혈당 조절을 도울 수 있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유럽 전역에서 천연 건강 보조제 시장이 성장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잡혀서 버려지고 있는 수톤의 파란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어부들은 이미 매일 12톤의 파란개를 잡고 있지만 그것은 문제에 작은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들을 파괴하는 대신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저처럼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무언가로요. 화상 통화에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제 동료들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상사는 책상에 대고 펜을 두드리며 생각하고 있었죠. 마케팅 측면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그가 마침내 말했어요. 하지만 과학적인 측면은 흥미롭네요. 건강상의 이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비 테스트를 몇 가지 진행하고 싶어요. 저는 재빨리 말했어요. 결과가 좋다면 소규모 생산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많은 논의 끝에 상사는 제가 이탈리아로 돌아갔을 때 이 아이디어에 대해 작업할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완전한 승인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결국 더 넓게 열릴지도 모르는 작은 틈이었죠. 통화를 마치며 저는 지치면서도 동시에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거예요. 더 많은 의심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 거고 제 아이디어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파란개를 발견한 이후 처음으로 단순히 건강해지는 것을 넘어서는 목적이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큰 도전이 가장 예상치 못한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제 병은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한국은 제게 파란개 침략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기회로요. 이탈리아로 돌아온 지 6개월 후 저는 남부 해안 근처에 있는 새 공장 건물에 서 있었어요. 공기는 바다 냄새와 새 장비의 깨끗한 향기가 섞여 있었죠. 큰 창문을 통해 어선들이 파란 개에 오늘 잡은 물량을 가져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어요. 이제는 파괴되어야 할 해충이 아니라 귀중한 자원이 된 개들이었죠.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기까지의 여정은 쉽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처음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제 파란 개 보조제 계획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몇몇 과학자들은 개 추출물이 정말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 믿지 않고 있었어요.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탈리아인들이 그들이 미워하는 침략적인 개로 만든 제품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한국 병원 방에서 느꼈던 감정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절망적이었다가 나중에는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과학을 결합한 치료법으로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던 때를요. 그 기억이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힘을 주고 있었어요. 우리 파란개 추출물의 첫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어요. 개 안에 있는 특별한 성분들이 정말로 간 기능과 혈당 수치에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 수치는 제가 계속 믿어왔던 것을 증명했어요. 이 원치 않는 생물들 안에는 저 같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숨겨진 보물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의 새 제품 라인을 블루비타라고 이름 지었어요. 파란 생명이라는 뜻이었죠.
이 이름은 모두에게 파괴적인 무언가가 건강과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고 있었어요. 이제 공장을 걸어다니며 저는 한때 생계를 망쳤다고 파란 개를 저주했던 예전 어부들이 오늘의 어획량을 조심스럽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거친 바다에서 개와 싸우는 대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는 좋은 직업을 갖게 되었죠. 하루에 5,000병을 생산하고 있는데도 주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생산 관리자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성공은 이탈리아에서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블루비타를 판매하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미국의 건강식품 상점들도 우리 제품을 원하고 있었어요. 원치 않는 침략자로 대양을 건넜던 파란 개가 이제는 귀중한 건강 보조제로 다시 여행하고 있었죠. 알렉산더는 한국 의학연구원들과 파트너십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함께 그들은 다양한 건강 문제에 파란 개 추출물을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었죠. 이탈리아와 한국 과학자들의 결합된 지식은 이전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동료 루카의 마음 변화였어요. 한때 저를 가장 의심했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 식품부서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그의 창의력은 파란 게살을 이용한 맛있는 요리 레시피를 만들었고, 이탈리아 전역의 레스토랑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파스타, 수프, 소스 등을 개발하면서 빛나고 있었어요. 때로는 내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믿을 수 없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음식 축제에서 열심히 그의 파란 게 요리를 시도하는 것을 보며 루카가 인정했어요. 나는 문제만 봤는데 당신은 기회를 봤어요. 심지어 시어머니 마리아도 마음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 끔찍한 생물들과 관련된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거부했지만 이제는 가족 저녁 식사에서 자신만의 한국 풍계 요리를 자랑스럽게 대접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 레시피에 이탈리아 허브와 향신료를 추가해서 모두가 좋아하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우리 여정이 시작되었을 때 너무 작았던 제 아기는 이제 우리 집 주변을 뛰어다니는 건강한 유아가 되었어요. 때로는 제 깨끗한 피부를 보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때면 이전에 그 아프고 노란 피부를 가진 여성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는 종종 로마와 서울에 있는 새 사무실 사이를 여행하고 있었어요. 선선한 봄날 한국 본사의 발코니에 서서 석양이 한강을 반짝이는 금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며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병은 저를 편안한 삶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여행하게 만들었어요. 파란 개들은 이탈리아 바다를 침략해서 혼란과 두려움을 만들었고요. 두 사건 모두 발생했을 때는 재앙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예상치 못한 선물과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죠. 이제 저는 가능할 때마다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었어요. 문제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에 대해 비즈니스 그룹에게 말하고 있었고, 다양한 의학 전통을 결합하는 것에 대해 건강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침략종을 자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환경단체에 말하기도 했고요. 파란 개들은 적으로 이탈리아에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설명하곤 했어요. 그들은 선생님으로 왔어요. 때로는 재앙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놀라운 무언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거든요.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며 제 인생이 겪은 모든 예상치 못한 전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여정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어요. 제 생명을 위협했던 병은 새로운 목적으로 이어졌고, 이탈리아 해안을 위협했던 개들은 이제 수백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건강 문제가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돕고 있었죠. 때로는 우주가 우리에게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전을 보내요. 하지만 종종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면 그 안에는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정확히 들어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파란 개들처럼 우리도 적응해요. 변화하는 환경에서 번성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이전에는 존재한다고 알지 못했던 강점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